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IB 파이널 시험이 취소됐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AP 시험이 딜레이 됐다는 얘기가 올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일부 지역에서 IB 파이널 시험이 취소가 되었고, AP 학교의 경우는 AP 시험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23년도 입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IB 학교의 경우는 마지막 파이널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파이널 시험의 취소가 결정된 것, 그리고 AP 시험이 수년된 것, 이로 인해서 향후 나타날 예상되는 변화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준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 파이널 시험이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된 시험은 일부 지역입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 상해나 수저우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이 지역이 완전 봉쇄되다 보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전 쪽으로도 봉쇄가 있었다가 지금 다 풀렸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해 주변, 수저우 쪽 이쪽 주변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제 제로 코로나 대응 방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고요.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북경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험 볼기 직전까지 새로운 변동 사항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확산 정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기존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험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파이널 시험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성적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우신데 이전의 예를 보자면 predicted score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제출한 IA나 IO 같은 이런 성적들을 취합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고등학교, 지금 IB 학교들의 이전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성적들이 그래도 파이널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성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험 보는 타 지역 학교들,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평가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나 2021년도의 경우에는 시험들을 아예 다 안 봤기 때문에 어디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IBO 측에서 성적을 산출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선생님들의 예상 성적이나 또는 뭐 제출했던 성적 이런 걸 가지고 성적을 만들어냈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시험 보는 학생들 그 지역에 성적 분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성적 분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적 분포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있어서 나왔던 파이널 성적에 확정된 성적이 아니고 예상 성적에 대한 통계 자료였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확정된 성적, 작년 5월에 봤던 그 시험에 대한 확정된 성적에 대해서 성적 분포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성적 분포가 지금 뭐 2017년도부터 이렇게 성적들이 쭉 나와 있죠. 성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평이하게 이렇게 되었다가 2020년도에 성적이 오릅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해서 확산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시험을 본 것도 있고 시험을 못 본 것도 있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인데 2021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 학교가 다 IB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패스 레이트가 88%가 넘었죠. 디플로마를 그렇게 넘었고 학생들 숫자는 이만큼 됐었는데 이렇게 패스했던 율이 88%를 훨씬 넘었다는 거죠.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코어 포인트 즉 TOK하고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에세이 그리고 CAS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성적들을 3점을 주는 것 0점부터 3점까지 성적을 주는 부분이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 변화되어 왔는데 보시면 사실 3점을 받는 확률이 9%, 7%, 8% 이러다가 2021년도에 와서는 13.75%, 약 14%니까 1.5배 이상 뛰어버린 거죠. 그리고 2점 받는 확률도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빵점은 많이 줄었고요. 네, 빵점은 많이 줄었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IB를 선택해서 코어 포인트 3점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한 오해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학교에서 3점을 프레딕 스코어로 준다 하더라도 파이널 성적에서 3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측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탈 스코어를 보시면 토탈 스코어가 17년, 18년, 19년 거의 비슷합니다. 29점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2020년 올라와서 31점으로 넘어섰고요. 평균점이 2021년도에는 32점으로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45점 만점을 받는 아이들이 200명대 단위였다가 2020년도엔 300명으로 뛰었는데 2021년도가 되면선 1351명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가 늘어난 거죠. 이게 45점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일어났다.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 세계가 IB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출한 프레딕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학교에서 평가한 결과를 IBO 측에서 임의적으로 깎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존재하죠. 어떤 부분이냐? 시험 보는 학교, 시험 보는 지역에서 나오는 평균 성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작년과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측은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IB 학교에 있는 수많은 카운셀러들, 우리 디플로마를 관장하는 IB 카운셀러들 입장에서도 코디네이터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작년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평균도 좀 다소 내려가고 45점 만점 숫자도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포도를 좀 보시면 지금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데요. 2020년도에 짙은 녹색 그리고 2021년도에 빨간색 보시면 40점 이상의 여기 폭이 굉장히 크죠. 이쪽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 뜻은 이만큼의 점수대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에 거와 같은 결과입니다. 요 다음 편에 보시는 여기 보시면 40점에서부터 44점까지가 16%, 45점이 1.53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도에 변화치하고 2021년도에 와서 변화치가 너무 크게 바뀝니다. 특히 뭐 40점 이상 전체 숫자들, 그다음 35점 넘는 친구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변했죠. 증가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죠.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 학교에서 했던 프레딕티드 스코어를 신뢰하고 그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표는요, 제가 지우기 전에, 지금 요 새로운 자료로 바꾸기 전의 자료입니다. 자료로 바꾸기 전. 그러니까 예상했던 자료가 지금 보시면 3,278명, 44, 45 정도가 3,278명, 그 다음에 42점 이상이 15,968명 이렇게 예상됐었는데 실제로 모든 결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된 성적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45점이 45점, 44점이 3,444명, 그다음 40점 이상이 16,283명. 실제로 아까 있었던 성적보다 학생들 숫자보다 늘었죠. 네, 더 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리테이크를 요청하고 리마크 요청을 하고 리테이크가 아니고 리마크입니다. 리마크 신청을 하고 그래서 재채점한 결과를 확정해 보니 나온 성적들은 이거보다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4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45점 넘는 친구들도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성적들이었으니 올해는 이런 성적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머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취소가 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일부 지역은 취소가 됐고 일부 지역은 계속 시험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년과 같은 그런 성적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학교에서 프레딕티드 스코어를 어떻게 줬는지는 저희가 각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학교도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프레딕 스코어를 굉장히 짜게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학교가 정말 성적을 좀 짜게 줬다면 프레딕 스코어가 파이널 성적과 같은 결과가 되겠지만 만약 학교가 좀 더 선심성으로 점수를 줬다면 아마 파이널 성적은 프레딕보다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정반대의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년처럼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바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런 분포도 이런 것과 따라서 이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친구들은 IB 과정 중에서 페이퍼 3가 없어지기 전 페이퍼 3가 없어지기 전까지 DP1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2 때 DP1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가 DP2가 됐을 때 페이퍼 3가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됐다 보니까 프레딕티드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왔을 거예요. 네. 모크 테스트 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을 건데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디플로마 과정으로 IB 과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페이퍼 3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퍼 3가 사라진 페이퍼 1, 2만 배우는 좀 더 쉬운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 예전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수준으로 공부를 했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보니 성적 전체를 봤을 때는 시험에 대응하는 학생들이 아마 준비된 것은 예년에 IB에 좀 페이퍼 3가 있을 때 어려웠던 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수준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도 적응하고 또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런 수준이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정말 영향인데 2020년도에 카이스트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카이스트가 조건부 합격을 줬어요. IB에 조건부 합격을 줬었는데 그때 일부 지역의 시험이 취소되면서 아이들이 프레딕티드 성적과는 정반대의 아주 낮은 성적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못 맞췄어요. 그 조건을 못 맞췄는데 그때 카이스트가 어필 레터를 쓰라고 했었습니다. 어필 레터를 쓰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본인이 왜 카이스트에 진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라고 했었고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실제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모든 학교가 성적이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조건부를 뭐 다 맞춰버렸죠. 다 맞춰버렸으니까 그런 어필 레터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혹시 올해 만약에 파이널 성적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쩌면 2020년도에 있었던 어필 레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 역시도 파이널 성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B 성적을 알게 되더라도 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특례를 지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을 변경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고려대학교하고 성대는 예외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두 학교가 자소서를 쓰지 않습니다. 네, 두 학교가 자소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류 준비만 했다가 상황을 보고 바꿀 수도 있는. 근데 이걸 학과를 바꾼다기보다는 대학을 쓰느냐 안 쓰느냐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딕 성적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게 나와서 상향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고요. 올해 중앙대가 예전에는 이제 학과 선발이었는데 계열별 선발로 바뀝니다. 계열별 선발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눈치 작전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지는 거죠. 중앙대 입장에서는 계열별 선발로 바뀜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눈치 작전 막 해가지고 빈 곳에 그냥 조금 더 성적이 낮더라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은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소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IB 성적에 따라서 뭔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이제 어머님들도 염려하시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IB 재수생들, 작년에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 성적 인플레이션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올해는 당연히 한번 원서를 써보지 않을까. 더군다나 맨 위에 있는 지금 이 고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도 사라졌고 그냥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IB 성적이 나오고 나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만 했다가 그냥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아마 의학대 쪽으로 좀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수생들이 올해 시험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P 시험도 수년이 됐어요. AP 시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IB보다도 AP는 조금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일부 지역에 지금 그 일부 지역이라고 한 건 결국 그 IB 시험을 못 보는 그 학교 주변 지역들이겠죠. 그런 지역이 지금 이제 5월 첫째 주에 AP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첫 주 시험이 레이트 시험인 5월 세 번째 주로 바뀝니다. 시험 기간이 변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경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외국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뭐 공세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레이트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AP 시험이 수년되는 것이 어떤 기간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뭐 여러 번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AP 시험의 결과가 7월 11일 이후에 나오는데, 만약에 레이트 시험으로 바뀌게 되면
이 이후로 더 날짜가 더 미뤄지게 되겠죠. 대학은 이미 원서 접수 기간을 넘어선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들은 대학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때 시험을 보는 우리 AP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보는 이 시험의 성적을 대학에 제출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 학교들, 뭐 예를 들면 원서 접수를 9월 달에 하는 뭐 일부 학교들의 경우라든지 또는 원서 접수 기간이 7월 11일 이후로 연기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AP 시험 결과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7월 첫째 주라든지 11일 전에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서류 제출이 다 끝나는 그런 경우들은 AP 시험을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시험 결과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에서는 AP 테스트 결과를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능하면 지금 미국 대학들도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미국 대학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AP 과정을 공부를 했으면 AP 테스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P 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AP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성적이 일치할 때 비로소 고등학교가 잘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AP 테스트를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 고등학교에서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선배들이 AP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했던 그런 AP 성적에 대해서 학교에서 받은 내신 성적이 학교에 대학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치룬 선배들이 학교 내신만 가지고도 대학을 진학을 했고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올 때 비로소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현재 지금 10학년, 11학년들이 AP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 이게 완전히 취소가 되는 경우 수년이 아니고 시험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좀 있어요. 지금 중국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 중국 내륙 지역에도 이제 봉쇄 효과로 인해 가지고 AP 시험이 취소된 학교들 또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AP 시험을 볼 기회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죠. 특히 이제 11학년들의 경우는 지금 11학년 때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를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 11학년 때 시험을 못 본다. 그렇다면 12학년 때 시험 봐야 되는데 12학년 때 시험 성적은 특례 입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성적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테스트를 해서 얻은 결과가 일치해야지. 그래야 고등학교가 잘 가르쳤구나 이런 건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입시 결과가 주요 잣대가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SAT 같은 그런 공인 성적에 대해서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내신 성적이 낮으면 이 SAT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신이 중요한 기준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AP가 수년이 되었거나 또는 IB 시험이 취소된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사실은 약간 이렇게 벙친 상태가 되어버렸죠. 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방학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IB 시험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그냥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제 부랴부랴 뭐 인터넷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인턴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입시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이제 7월 달에 해야 되는 3특이나 12특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험 보는 학교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서류나 이제 면접으로 보죠. 특히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 3특의 경우는 면접 있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의학대 면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제 요걸 보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제가 고3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고1, 고2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결국 내신입니다. 결국 내신. 내신 준비 잘해야 되고 이게 파이널 시험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는 AP 테스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이 따라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터넷 수업을 하던 뭐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교를 등교를 하던 일단 내신이 최우선이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잘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책 좀 읽으세요. 네, 어머님들 독서 지도를 좀 꼭 해주시고 글쓰기 연습도 좀 해주시고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3 학생들 당장 7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은 이제 내신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활동도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혹시 뭐 서류상에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스펙이나 활동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거 좀 찾아보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 자기소개서가 존재합니다. 현재 뭐 대학들은 2024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긴 합니다만 서울대나 카이스트는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고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올 12월이죠. 올 12월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이미 홈페이지에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뭐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후배들조차도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것들은 좀 해두셔야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학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의학대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의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변경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제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3특 뭐 안 뽑는다든지 이런 변경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꼭 확인하시고 활동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시고 면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물화학 이런 쪽으로 면접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의학대는 뭐 당연히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모님들 준비하셔야 될 거, 특히 어머님들 지금 서류, 상장 이런 거 영상 확인을 받아 두셔야죠. 만약에 이제 7월달 이후로 철수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영상 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 같은 것도 빠진 건 없는지, 상장 이런 거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자기소개서 네,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면접이 아마 대면 면접으로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온라인 면접 또는 영상 업로드 이거였었는데 올해는 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의학대 이런 데는 면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혹시 부모님들이 이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정리하지 않고 그냥 서류 평가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현지에서 계속 상황을 어떻게 이어나갈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거는 대학에 문의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뭐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라 통신 절대 믿지 마시고 주변에 뭐 이렇게 됐대더라 그렇다더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 한 통 하시면 됩니다. 대학에 꼭 문의하시고 어머님들이 그 상황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 컨설팅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지원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학이나 학과 지원하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 이걸 같이 고민하고요.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의학대 면접에 대해서는 따로 전문가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일반 면접의 경우는 저와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 서류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전체 6개 대학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수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실 수도 있고 대학별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머님들이 일반 상담이나 뭐 또는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상담들 많이 연락 주시는데 네, 우리 위챗이나 카카오 이쪽으로 아이디 보시는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더 다른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